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유용한 정보와 꿀팁을 들고 온 채영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디지털 시대의 공유 음악 플랫폼입니다. 혹시 플랫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원래 플랫폼이란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플랫폼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구조, 상품 거래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위키피디아나 네이버, 넷플릭스, 유튜브 등등이 모두 플랫폼인 것이죠. 요즘엔 음악 역시 스트리밍으로 듣게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음악 플랫폼들이 생겼는데요. 이들 중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총 6가지의 플랫폼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국내 음악 플랫폼 멜론, 바이브, 벅스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닌 외국 음악 플랫폼들로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을 꼽겠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원래 음원 유통 사이트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를 음악까지 넓힌 플랫폼, 바로 유튜브입니다. 자, 이제 각 플랫폼들을 사용하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플랫폼 멜론의 장점은 제일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친구들한테 요즘 음원 차트 1위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모두가 멜론을 켜서 찾아볼 만큼 멜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내 음악 플랫폼 대표 사이트입니다. 게다가 멜론 티켓이라고 해서 멜론에서는 많은 가수들의 콘서트나 뮤지컬 티켓 예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멜론에는 가수들의 앨범에 댓글이나 짤막한 리뷰를 남길 수가 있어서 내 의견을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작은 커뮤니티도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 앱과 연계가 되면서 접근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런 멜론의 단점은 바로 타 플랫폼에 비해서 할인 프로모션이 적고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자를 위한 혜택이 딱히 없으며 멜론의 주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실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런 차트 순위에 사용자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바이브는 상대적으로 신생 음악 플랫폼이다 보니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믹스테이프랑 매거진, 차트나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추천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음악 플랫폼들을 쓰다가 넘어오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원래 플레이리스트를 캡처하고 이를 스캔하는 기능을 통해 바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플레이리스트가 100개가 넘으면 더 이상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처럼 노래를 많이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음악 플랫폼은 바로 벅스인데요. 벅스의 가장 특징적인 장점은 바로 음질입니다. 타 음원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음원의 독점 유통이나 고음질 지원, AAC 다운로드 지원, 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 지원 등 상당히 신기술이나 오디오 애호가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많이 내놓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들을 때 음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벅스 플랫폼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일단 벅스는 음질을 제외하고는 딱히 주목할 만한 메리트를 개인적으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마음에 든다는 느낌은 딱히 받지 못했고, 또 가격 역시 벅스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착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장점은 한국의 음원 사이트에는 없는 외국 곡들과 매우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심플하고 예쁩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티파이는 사용자 맞춤 추천 기능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악을 틀면 그 후에 재생되는 음악을 방금 들었던 곡과 유사한 스타일로 틀어주는 서비스, 데일리 믹스나 추천 플레이리스트들이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는 2-3곡 정도를 들은 후에는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맥이 끊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아서 현재에는 제대로 사용을 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애플뮤직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 음악 플랫폼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곡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음악 장르인 락, 팝, 힙합, J-팝 및 클래식, 재즈 음악이 한국 음원 사이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특정 장르의 음악 분야를 파고드는 리스너들한테는 가장 좋은 음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뮤직의 단점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곡들도 다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가끔씩 호환이 안 되거나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플랫폼인 유튜브 같은 경우 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음악 서비스 하나만 한 달에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내고 이용하는 것보다 영상을 볼 때 광고도 제거되면서 음악도 듣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이득입니다. 게다가 멜론 스포티파이에 없는 곡들, 비공개 음원이나 다양한 커버 영상, 그리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음원들까지 이미 유튜브에는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단점은 아직까지는 성공 능력이 스포티파이나 다른 음악 어플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들이 기존의 음악 플랫폼들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아서 음악 어플처럼 쓰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6개의 플랫폼들 중에서 저 채영TV가 고른 최고의 음악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포티파이입니다. 저는 스포티파이를 이용하며 이렇게까지 음악 플랫폼에 만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공 능력이 대박입니다. 찾아보니까 스포티파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추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기는 하지만 이후 실제 사람들, 스포티파이에 고용된 DJ들이 한 번 더 플레이리스트 검수를 거친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의 음악 추천 서비스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플랫폼들 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제가 해외에 있었을 때 스포티파이에서 인생곡들을 너무 많이 찾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스포티파이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일단 디자인도 예쁘고 획일화된 홈 화면이 아니라 제 맞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취향에 맞는 음악 말고도 다양한 곡들을 쉽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따라서 저는 원래 좋아하는 음악만 듣고 새로운 음악을 잘 찾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스포티파이를 이용한 후 스포티파이 추천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만족하고 계속 더 들어보면서 제 음악 취향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스포티파이의 단점은 광고가 나오면 맥이 끊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스포티파이 프리미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가격은 4.99달러입니다. 따라서 국내 음악 플랫폼보다 훨씬 쌉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플랫폼들의 미래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최고의 음악 플랫폼으로 꼽은 스포티파이의 경우 한국으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저작권 협회랑 계약 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고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곧 들어오면 국내 음악 시장 최소 20% 이상의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성세대분들에겐 낯설 수도 있지만 스포티파이는 우선 무료 서비스 이용료라는 키워드를 앞세워서 초기 접근성을 높이고 잘 구축된 플랫폼 서비스로 사용자들을 끌어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 외의 음악 플랫폼들은 사용자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더욱 혁신적인 전략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 엄청난 유입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음악 플랫폼들은 유입보다도 기존의 플랫폼 이용자들을 꽉 잡는 것에 첫째로 집중을 하고 자신들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매력적인 프로모션과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제가 지적한 단점들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 같은 사례가 나오면서 앞으로 플랫폼이 한정된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더욱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플랫폼 경쟁 시대로 불려지는 오늘날 현존하는 음악 플랫폼들이 없어지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영상이나 책, 쇼핑 서비스에 음악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음악 시장을 점령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음악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 및 꿀팁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